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직접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2023년 6월 상반기 화학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저온 보관이 필수적이어서 운송 콜드체인이 필요한 의약품이 노출되는 온도 문제를 색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음식, 약품 등 변질될 수 있는 제품들은 각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며 운송 과정에서 상온이나 직사광선에 보관된다면 급격히 짧아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알 수 없죠. 특히 코비드 mRNA 백신의 경우에서처럼 극저온 운송과 보관이 필수적인 의약품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송 과정에서 콜드체인에 문제가 있었다면 약효가 없거나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보관 용기 상단에 광 결정을 통한 구조 색상을 만들어 변질을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미세 광결정의 크기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글라이세롤에 분산된 이산화규소 나노입자 미세 결정으로 구성된 표기는 함유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과 에틸렌 글라이콜의 비율에 의해 결정이 녹는 목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녹색의 광결정이 형성되어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 녹으면 결정이 분해되며 푸른색을 거쳐 무색으로 변화합니다. 한번 온도가 높아져 광결정이 분해되면 다시 냉각한다 해서 결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과정에서든 문제가 존재했었는가의 여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별도의 장비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광결정 표식 기술은 최소 4개월의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영하 70도에서 영상 37도 사이에서 목표 온도와 범위를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더욱 확실한 정보 확인과 전달을 위해 QR코드를 광결정으로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부터 단순히 눈으로 색상을 분간하는 것 이상의 엄밀한 품질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꼬인 탄소 나노튜브로 손상된 인대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대는 뼈를 연결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며 높은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합니다. 자연적인 인대는 나노미터 크기의 콜라겐 섬유가 꼬여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나선 로프를 이루는 것처럼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면 교체품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인공인대를 찾기 위해 강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뼈와도 치밀한 접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최근 직경 10나노미터의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를 천연 인대와 유사한 형태로 꼬아 교체품으로 적용을 시도했습니다. 물성을 확인했을 때 기존의 PET 섬유에 비해 생체 인대와 매우 유사한 물리적 특성이 확인되었죠. 연구진들은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끼와 양의 대퇴골과 경골에 구멍을 뚫어 탄소 나노튜브 인대를 끼워 넣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테스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위한 표준 수술 절차입니다. 기존의 PET 인공인대와 비교했을 때 꼬인 탄소 나노튜브 인대는 뼈와 치밀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인대 주위 뼈 성장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PET 인공인대의 경우 수술 부위 주변 구멍이 더 넓게 확장되어 완전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관찰되었습니다. 직접 인공인대를 당겨보았을 경우 측정되는 힘 역시 기존 PET 인공인대의 1.4배로 더욱 강한 힘이 필요해 단단히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자연인대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와 유사합니다. 13주 이후 토끼와 양은 정상적으로 달리고 뛰어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 속에서 태양광 발전은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 기법으로 꾸준히 관심받고 있습니다. 간접 밴드갭 반도체인 결정성 실리콘을 사용한 태양전지는 우수한 효율을 보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휘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기 태양전지나 염료 감응 태양전지, 양자점, 페로브스카이트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태양전지를 만드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죠. 그 목적은 발전 효율도 있겠지만 태양전지의 투명도를 높여 유리창 등에 적용하기 위함, 그리고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 어떤 표면이든 부착할 수 있다는 기대와 건물 외벽 등 모든 표면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많은 태양전지 관련 발표에서도 언제나 실리콘 태양전지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연성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관습처럼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네이처에는 휘어지는 실리콘 태양전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실리콘 웨이퍼를 다양한 두께로 식각하기 위해 고농도의 염기성 물질을 이용했습니다. 160 마이크로미터의 웨이퍼를 깎아 내려가다 6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니
웨이퍼의 유연성이 종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물론 이대로는 완벽할 수 없던 것이 광택이 있는 표면 때문에 30%의 입자광을 도리어 반사시키는 문제가 있긴 했죠. 연구진은 유연성 웨이퍼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 흡광을 향상시켰지만 이번에는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과정을 분석해 가장자리에서부터 균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찾아낸 후 가장자리 질감과 내부 질감을 구분지어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곡면을 갖는 표면에도 부착이 가능했으며 휘고 펴는 과정을 반복해도 전혀 문제없이 구동되었습니다. 발전 효율도 24%를 넘는 수준이어서 향후 수요만 늘어난다면 빠르게 주목받을 기술로 보입니다. 지구 이외의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지는 언제나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우주가 넓은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 볼지라도 반대로 우주가 너무나 넓으니 직접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것에 앞서 단순한 미생물의 존재 혹은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생분자의 존재를 찾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견이 될 것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는 바로 지구 옆의 금성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만큼 어마어마한 온실 효과로 인해 무려 462도의 표면 온도를 가집니다. 이는 금속 납을 녹이고 유기물질을 모두 태워버릴 정도의 온도죠. 하지만 조금 더 높은 금성의 대기는 30에서 70도 수준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금성의 구름이 진한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DNA와 RNA의 구성 요소인 핵산 염기들의 안정성을 산성 조건에서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0에서 98%의 고농도 황산에서도 모든 염기들이 안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바이러스들이 사용하는 아데닌 유사 화합물인 2,6-다이아미노퓨린 역시 2주 이상 고농축 황산에 두어도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원유로부터 방향족 물질을 확보하고 처리하는데 진한 황산이 흔히 사용되는 만큼 화학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단일 혹은 이중나선 형태로 DNA나 RNA가 존재하기에는 핵산들을 연결하는 인산염 골격이 산성 조건에서의 가수분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생명의 가능성도 열린 셈입니다. 나사는 2029년 탐사선을 금성 대기로 진입시켜 소형으로 설계된 질량 분석 화학 실험실을 이용해 금성 대기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생명체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금성에 과거 한때 생명이 존재했었을지, 금성에 바다가 존재했었을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 분석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 기술을 소개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화학 결합 자체의 변화를 관찰하는 X선 기술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물체를 보게 됩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 색이 다르다 느끼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파장이 더 긴 경우 방해를 덜 받아 멀리 이동하며 파장이 짧을수록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적합합니다.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빛처럼 사용해 원자 수준의 이미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파장이 매우 짧은 X선을 빛으로 이용해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변화를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메테인을 덜 유해하며 더욱 유용한 물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학 결합이자 공유결합인 탄소-수소 결합을 끊어야만 합니다. 로듐을 촉매로 활용해 단순히 가시광선을 잠시 조이는 것만으로도 탄소-수소 결합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무도 그 이유와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X선 플래시 소스인 스위스 FEL과 X선 싱크로트론을 이용해 반응 전부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50fem토초 이내에 촉매의 광유도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10피코초 시점에서 탄소-수소 결합의 배위가 이루어지고 190나노초 만에 모든 결합이 파괴됩니다. 연구진은 관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양자 계산 역시 수행했으며 X선 빛을 이용한 옹스트롬 화학 결합 추적 기술로 흔히 사용되지만 정확히 알 수 없던 40년간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많은 화학 이론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식이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흥미있게 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6월 상반기 화학 뉴스였습니다.